네, ROS에서는 빌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최신의 방법, 그리고 ROS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캡킨 방식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ROS 빌드 방법은 기존에 제공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새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캡킨을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빌드하고 인스톨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캡킨을 이해를 하려면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ROS 빌드 기존 방법을 이해를 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해당 문서 wiki.ros.org에 캡킨 ROS 빌드 이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티베이션이 왜 이제 캡킨이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ROS 빌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요 문제점이 있겠죠. 일단은 운영체제 그리고 아키텍트에 따라 가지고 ROS를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ROS 패키지에 대해서 타겟을 인스톨하고 빌드를 제공해주는 깜박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캡킨이고요. 그리고 이 캡킨의 경우에는 FHS와 호환되는 인스톨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FHS는 파일 시스템 하이라르키 스탠다드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요 밑에 파일 시스템 계층 구조 표준, 예, 그러니까 리눅스나 그 유닉스에서 어떤 디렉토리 구조에 대한 표준이죠. 걔를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에 인스톨이 가능하다라는 게 캡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캡킨을 구현을 할 때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이제 설계적인 의사결정은 일단 CMake 매크로,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헬프 펑션들을 파이썬으로 작성을 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 큰 그 의사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요게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설정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는 파이썬으로 된 그런 스크립트에 의해서 캡킨이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캡킨 디자이너가 이제 개선하려고 했던 점은 일단 기존에 디펜던시를 많이 갖는 경우에 많이 갖는 그런 코드를 빌드를 할 때 ROS 빌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노력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캡킨에다가 이제 녹이려고 했고요. 특히 주요 불만 중에 하나는 ROS 빌드를 이용하면은 빌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작업들을 줄여서 빌드 속도를 높이는 게 캡킨에서 되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캡킨의 주요 이제 설계에 관련된 목표들, 초기에 이제 잡았던 목표들이고요. 일단 첫 번째 거는 이제 타겟을 인스톨을 할 때 이제 인스톨할 파일들의 그 알려진 유효한 셋들을 가지고 그거를 알고 타겟을 인스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FHS 아까 위에서 봤던 그 FHS랑 호환되는 그 레이아웃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OS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CMake 호환되는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자동으로 생성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 오브 소스 빌드를 가능하게 해서 크로스 컴파일이 가능하게, 실제로 그 해당 디렉토리에 있지 않더라도 이제 빌드가 되는 게 아웃 오브 소스 빌드죠. 그런 빌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을 빌드할 때 하나의 명령만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로 해도 이제 빌드 순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게 또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래퍼 커맨더를 쓰는 대신에 이제 표준 CMake 커맨드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인스톨이 필요 없는, 인스톨 할 그 필요가 없는 개발 사이클을 만들겠고, 그 다음에 컴파일 사이클의 속도 향상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병렬로 C++ 파일을 이제 컴파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서로 디펜던시가 있는, 서로 간에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프로젝트 상에서 C++ 파일들을 병렬로 컴파일 되게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설정과 빌드 단계를 나눠서 빌드 속도를 개선을 하겠다. 컨피그레이션 따로, 그 다음 빌드 따로 그 단계를 분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제 빌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ROS 팩 같은 경우에 이제 리소스를 이제 룩업하는, 찾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걔네를 여러 번 찾게 하는 과정을 막아서 빌드 속도를 향상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ROS 빌드와 캣킷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차이점에서 스택과 패키지 컨셉의 그 패키지와의 그 컨셉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S 빌드 같은 경우에 두 개의 핵심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택과 패키지라는 개념이고요. 일단 스택이라는 거는 그 스택.xml 파일을 포함하고 있고요. 스택에는 스택.xml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스택들과 서로 의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manifest.xml 파일과 소스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즉 스택과 패키지는 서로 폴더라는 점은 같고요. 스택에는 stack.xml 파일이 들어가 있고, 패키지는 manifest.xml 그리고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패키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패키지가 요 스택 폴더 안에 패키지가 있으면은 이 패키지도 스택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속성이 있고요. 캐킨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는 ROS 빌드에서의 그 두 가지 핵심 개념이었고요. 캐킨에서는 패키지의 특징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캐킨에서의 패키지는 일단 빌드되는 최소의 단위,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 빌드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의 패키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릴리즈되는 단위, 빌드되면서 릴리즈되는 최소의 단위가 이 패키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얘는 패키지를 여러 개 모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메타 패키지라는 게 되고요. 얘는
패키지를 여러 개 모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유닛은 아니고요. 릴리즈하시는 단위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아까 위에서 봤던 스택이랑 메타 패키지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킨에서 이게 설치가 될 때 FHS의 기본적인 그 요구사항들이 있고 지켜야 될 사항들 때문에 어떤 패키지 관련된 그런 파일들, 디렉토리들은 반드시 패키지 폴더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예. 뭐 이렇게 따로 구분돼서 설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반드시 패키지 내에 관련된 패키지 내용들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캐킨에서의 패키지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만드는 게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패키지 단위별로 실제로 ROS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단위의 패키지들로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설치 패키지를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쓰는 애들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어서 어떤 패키지를만 뺀다기보다는 이 전체 스택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체를 인스톨을 하는 개념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캐킨에서는 원하는 것만 패키지만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작은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좀 작아지는, 불필요한 것들은 뺄 수 있는,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빌드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이고요. 일단 ROS 빌드에서 빌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일단은 여기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ROS 패키지의 패스, 이게 환경 변수고요. 그 다음에 ROS make 명령, 그리고 ROS pack 라이브러리. 요 세 가지가 ROS 빌드에서 핵심이 되는 기능입니다. 일단 ROS 패키지 패스는 뭐 환경 변수죠. 실제로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관련된 패키지를 그거에 대한 정보가 ROS 패키지 패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ROS make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패스 환경 변수에서 이제 뒤져야 될 이제 디렉토리 패스들을 받으면은 그 디렉토리에서 찾아서 make 명령을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make 호출은 cmake를 이용을 하고요. 실제로 configuration 그리고 build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ROS pack 라이브러리는 디펜던시 관련된 부분을 처리를 하고요. 디펜던시 체크를 위해서 그거를 찾는 룩업을 위해서 여기 있죠. 디펜던시 룩업은 ROS pack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ROS 패키지 패스에 있는 그 패키지들을 찾는 거. 그래서 디펜던시 체크는 ROS pack 라이브러리와 ROS 패키지 패스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워크스페이스 폴더가 기본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CMake 명령, 그리고 CMake 컨벤션,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개념입니다. 캐킨에서. 일단 워크스페이스 폴더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워크스페이스 폴더에는 CMake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CMake 파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캐킨 패키지를 위한 작업 폴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컨피그레이션이나 빌드가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CMake 명령인데요. 여기는 CMake는 컨피그레이션 하는 동안 자동으로 CMake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CMake 컨벤션은 나중에 이제 디펜던시 관련해서 이제 룩업을 위해서 CMake 컨벤션을 통해서 만들어 주면은 이제 디펜던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ROS 빌드에서 ROS 아까 세 가지 중에 ROS 팩 라이브러리가 했던 일은 CMake 명령이 자동으로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Make 명령으로 ROS 팩 관련된 라이브러리 일은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만약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 네, 이 부분이에요.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가 여기 ROS 빌드 체인을 이용하지 않아도 ROS 팩을 인스톨 할 수 있게 이제 빌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반 CMake 경우에 보통 CMake 프리픽스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쓰잖아요. 그게 이제 ROS 패키지 패스 변수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로케이션, 실제 찾아야 될 로케이션을 찾는 거를 실제로 ROS 패키지 패스로 대체가 돼서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CMake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드 프로세스, 여기서는 이제 make를 호출하는 경우죠. 실제 빌드는 타겟을 이제 빌드, 컴파일하는 거고요. 이제 컴파일을 담당하고, 그리고 특징이 이제 파일을 컴파일할 때 병렬로 컴파일이 된다라는 되기 때문에 속도 향상이 있을 수 있다, 향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ROS 빌드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하나씩 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킷에서 빌드하는 경우 속도 향상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캐킷이 ROS 빌드랑 비교했을 때 그 스피드업이 되는, 왜 속도가 빨라질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한 번 일단 설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제 빌드가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필요할 때만 재설정을 하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설정 단계, CMake를 이용해서 이제 단일 설정 단계를 밟는데요. 예. 그리고 딱 한 번만 이제 의존성을 룩업하면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만 make 프로세스를 타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내부적 서로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 사이에서 패러럴로 컴파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디자인적인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네임스페이스가 충돌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임스페이스의 충돌은 일단 동일한 이름을 이제 여러 곳에서 사용을 돼서 이게 어떤 애를 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네임스페이스 컨플릭트 환경이겠죠. 그래서 CMake 타겟이나 아니면 다른 글로벌 변수나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호환되지 않는 그런 이름 그런 것들을 쓰는 경우에 이제 네임스페이스 컨플릭트가 나게 되고요. 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네이밍 스탠다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타겟이나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대해서는 그 이름 표준을 짓는 표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캐킨 빌드를 아이솔레이트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빌드하게 각각을 충돌나는 애들을 그 다음에 캐킨 워크스페이스를 그냥 분리시켜 버리는 거. 그래서 따로 빌드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패키징 관련된 내용이고요. ROS 빌드와 캐킨 이 패키지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이 두 쪽 다 이제 패키지 만들어주는 툴킷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ROS 빌드 패키지를 이제 인스톨 할 때는 소스 파일과 컴파일된 파일이 두 개 다 들어가요. 하나의 폴더 안에 소스 파일 플러스 컴파일된 파일 두 개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스택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하나의 스택에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가 있었고요. 그 하나의 스택에 들어가 있는 모든 패키지는 하나의 이제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는 유닛, 그 배포할 수 있는 유닛으로 패키징이 되는 거고, 근데 요 설치된 패키지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 없는 것들도 함께 설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모든 패키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걔를 이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도 함께 설치가 되는 게 문제점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캣킷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스 파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소스 파일은 실제 실행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소스 파일들은 그냥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차이점이 여기는 소스 파일과 컴파일된 파일이 둘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일단 소스 파일,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제거가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패키지만 인스톨이 되게 할 수 있다. 요거는 아까 스택이 하나의 덩어리로 불필요한 것까지 다 한꺼번에 다 설치되는 거랑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설치된 파일들은 캐킨의 경우에는 FHAS 스탠다드를 지켜서 뭐 여러 군데 그 룰을 따라서 여러 군데 이제 여러 군데 디렉토리로 분류돼서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OS는 글로벌과 RO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랑 그 로컬로 돼 있는 폴더에서의 실행 가능한 폴더를 서로 구별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실제로 실행 가능한 파일들은 글로벌에 있는 빈 폴더에 가는 게 아니라 대신에 이제 서브 폴더 같은 라이브러리나 쉐어드 그 폴더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설치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은 이제 로컬이 되는 거죠. 이제 글로벌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FHS 표준에 따라서 뭐 그 폴더들 구조들이 이미 정의가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빈 폴더에 가는 것보다는 라이브러리나 쉐어라는 폴더로 거기에 그 속성에 맞게 만약에 뭐 바이너리냐 스크립트냐 따라서 뭐 쉐어드냐 라이브러리냐 요걸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ROS 런을 이용해서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FHS를 이거를 이제 표준을 따랐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라는 거고요. 일단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패키지가 다양한 그 운영체제 FHS를 따른 다양한 운영체제 내에서 사용될 때 이제 패키지화 될 때 이제 쉽게 패키지가 되고 패키지 매니저에서 관리가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이제 툴 체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툴 체인에 의존을 안 해도 되고 이제 패키지 기반으로 그냥 그거에 맞게 그 패키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편한 점이죠. 그 룰만 따라서 만들어지면 되기 때문에 특정 툴체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캐킨 패키지는 캐킨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크스페이스 레이아웃이고요. 일단 ROS 관련된 워크스페이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현재 ROS 빌드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이제 개발 진행 중에 있는 패키지를 어디든 넣어도 되는 거죠. ROS 패키지 패스에만 등록만 돼 있으면 어디든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개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그냥 하나의 소스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이용을 하는 거를 장려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어차피 이게 뭐 여러 곳에 흩어 놓기보다는 ROS 빌드를 이용하는 때는 그냥 하나의 폴더에 하나의 소스 워크스페이스에 그냥 넣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ROS make는 패키지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이름을 사용해서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주어진 패키지의 어떤 디펜던시 그 의존성 그래프를 리커시브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S 패키지 패스 ROS 빌드에서 ROS 패키지 패스는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추가하고 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설정 파일이 있는데요. 셋업 파일, sh 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생성을 할 때 ROS 인스톨이나 ROS ws 명령을 이용을 해서 요 셋업 파일을 만드는 거를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버전 컨트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죠. VCS 오퍼레이션. 예. 그리고 각 프로젝트 폴더는 빌드 하는데 일단 빌드 스페이스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패키지마다 하나의 빌드 스페이스만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ROS 빌드의 특징입니다. 다음 캣킷의 경우를 볼까요? 캣킷의 이제 워크스페이스 레이아웃을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빌드나 컴피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는 반드시 캣킨이 제공하는 하나의 CMake 파일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에는 하나의 CMake 파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빌드와 컨피그레이션 하는 이 프로세스는 특정 폴더에서 이제 런칭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옵션으로 인자로 이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런칭이 가능한 어떤 특정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일 패키지의 모든 타겟들과 이것의 디펜던시들을 빌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진 않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패키지 그리고 얘가 이제 디펜던시를 가지는 모든 타겟들을 빌드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는 않다.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아니다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 폴더와 빌드 스페이스를 분리하기 때문에 소스와 빌드 스페이스를 분리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빌드 스페이스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와 빌드되는 부분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릴리즈 폴더, 그 다음에 디버그 폴더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폴더가 이제 다르게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캣킨에서는 지금 스페이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DVL 스페이스랑 인스톨 스페이스, 디벨롭 스페이스랑 인스톨 스페이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폴더에서는 각각 이제 그 셋업 파일인 그 sh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star.sh 파일을 생성을 할 때 아까 ROS 빌드에서는 ROS 인스톨 ROS WS를 이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ROS 인스톨이랑 ROS WS를 사용을 해서 그 버전 컨트롤을 사용을 했었는데 얘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WS 툴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버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ROS 빌드 이전에 사용하던 ROS 인스톨이랑 ROS W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캣킷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이제 여러 플랫폼 크로스 컴파일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빌드되는 곳 디렉토리가 여러 군데가 필요한 경우, 예, 그럴 때 되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할 때 속도 향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 ROS 빌드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속도 향상이 있다라는 게 특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기본 캐킨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킨의 워크플로우는 일단 단일 폴더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 하나의 폴더는 캐킷이 제공하는 cmakelist.txt cmakelist.txt 파일, 요게 이제 있는 그 폴더가 이제 중앙 소스 폴더가 되는 거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폴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폴더에서 실제로 캐킷 패키지를 빌드할, 예, 그런 패키지들을 찾아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 소스가 있는 폴더고요. 그래서 이 폴더에서 빌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ROS 빌드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제 ROS 빌드에서는 ROS 패키지 패스가 이제 실제로 빌드할 패키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얘를 통해서 이제 ROS 빌드가 사용할 그 패키지의 그 리스트들을 확인하는 장소를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캐킷을 이용을 하면은 일단 로케이션이 어느 위치인지가 일단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에 필요한 그 패키지들에 대한 로케이션은 일단 안 보이게, 그래서 만약에 요 마크업 파일이 없으면은 그 소스 폴더에 있는 모든 패키지 파일들이 다 사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이제 덮어쓰기 관련해서는 이제 ROS 빌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버레이 관련돼서는 ROS 팩을 이용을 해서 빌드에 사용될 만약에 동일한 이름의 여러 이제 후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식별을 해냅니다. ROS 빌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찾는 애가 동일한 게 먼저 있을 경우 ROS 팩을 이용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식별해내는 하고, ROS 빌드는 역시 ROS 패키지 패스를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ROS 패키지 패스에서 가장 먼저 찾아지는 애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캐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일단 동일한 스페이스, 동일한 그 소스 폴더 내에 있는 일단 그 동일한 로케이션, 여기서는 소스 폴더에 일단 하나의 패키지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스 폴더에는 여러 개의 패키지를 못 들어가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오버레잉을 하려면은 이제 똑같은 거 여러 개 준다고 한다면은 어떤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체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일단 나중에 개발할 때 헷갈릴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오버레이 개념은
일단은 각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그 로컬 그 내에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빌드 파일 빌드하기이고요. 일단 ROS 같은 경우에는 3개를 가집니다. 빌드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3가지인데, 하나는 manifest.xml, 그 다음에 makefile, 그 다음에 cmakelist.txt 파일, 이렇게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필요하고, 요 cmakelist.txt 파일에는 일단 빌드와 빌드와 각각 이제 어떤 것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제 파일이 오브젝트나 뭐 여러 가지 그 빌드 과정에서 생기는 그 생성물에 대한 스텝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manifest.xml 파일은 디펜던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파일 외부로 익스포트할 속성들을 여기다가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manifest.xml에 그 속성을 선언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에러나기도 쉽고, 이제 어떤 클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지거나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는 인스톨 타겟을 여기는 지원은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ROS 빌드에서는. 그리고 다음으로 캣킷. 캣킷에는 아까 ROS 빌드는 3가지가 있었죠. manifest.xml, 그 다음에 make 파일, 그 다음에 cmakelist.txt 파일. 캣킷에는 2가지를 가집니다. 하나는 그 매니페스토 파일인데요. 이름이 좀 다르죠. package.xml 파일. 그리고 여기서는 make 파일이 없고요. cmakelist.txt 파일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랑 package.xml 이렇게 2개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펜던시 관련돼서 아까 그 ROS 빌드에서는 그 매니페스토 파일에 디펜던시를 선언을 했었죠. 근데 캣킷에서는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서 개발자가 쉽게 이제 그 문제가 될 소지를 많이 줄이죠. 자동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넣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문제 소지를 많이 줄여준다. 그리고 cmakelist.txt 파일은 그 인스톨 타겟을 지원을 해줍니다. ROS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인스톨 타겟을 지원을 해주고, 이거는 이제 개발자가 물론 인스톨 타겟을 직접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파일이 인스톨 되고 안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직접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인스톨 되고 안 되고를 직접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업로드나 다운로드 할 때 그 패키지를 할 때 그 사이즈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ROS 전용 매크로, 요거를 이제 cmakelist.txt 파일에 ROS 전용 매크로를 사용을 합니다. 얘를 사용해서 하는 거는 일단 ROS 빌드와 시켓에서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둘 다 사용되지만 서로 이름이나 어떤 구조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이그레이션 만약에 캣킷으로 할 때는 어떤
제한된 어떤 지원하는 툴을 가지고 매뉴얼로 해야만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면은 직접 그 인스톨 해야 될 거를 빼고 놓고 하는 거를 개발자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동으로 그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XML이랑 패키지 XML은 캐킷에서 사용했던 거였고 매니페스트 파일이고 매니페스트 XML은 ROS에서 빌드에서 사용했던 거죠. 이거는 문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캐킷용은 또 캐킷대로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런 이제 변경이 있었던 거는 일단 그 디자인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디자인 고를 만들었잖아요. 걔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일단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됐잖아요. 여기 보면 거기에서 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ROS 패키지의 이식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원하는 것들만 설치된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장점이 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